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배민으로 칼로리 높은 음식만 시켜 먹고 운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점점 찌는 뱃살에 운동을 해보자 하니 보통은 다들 걷기 운동이나 수영을 생각하죠. 그러나 걷기에는 너무 덥고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생각해보지만 수영장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워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운동을 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 통증이 우려된다면 고강도 운동을 단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저중강도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중강도 운동이 같은 시간 대비 고강도 운동보다 운동 효과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중강도 운동은 운동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두원 차의과학대학교 논문 개인 맞춤형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이 회복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저강도 운동은 효과가 상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시간 그룹에서 운동 중재 전과 비교하여 운동 중재 수행 후 골격 근량의 감소, 체지방률의 증가, 체지방량의 증가, 체내 수분량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땀이 주룩주룩 날 때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작별로 50초씩 쉬는 것 없이 쭉 가시면 됩니다. 한 세트 끝나면 1분 내외로 쉰 다음 동작 처음부터 반복해서 따라합니다. 최대 3세트까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리 발차기입니다. 팔 흔들기와 발차기를 결합한 동작입니다. 발차기를 할 때 팔도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햄스트링과 둔근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팔과 다리를 같이 쓰는 동작은 몸균형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배에 힘주지 않으면 중심 잡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세게 주면 휘청거리지 않고 동작을 반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심장박동수가 그만큼 높아지지만 속도를 높여서 하시는 것보단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속도로 유지한 채 운동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발차기를 너무 높게 차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리가 곧게 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다리를 다 피려고 하면 햄스트링이 당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리 팔 들고 걷기입니다.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힘차게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동시에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팔을 돌려주면서 내려줍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 높게 올리지 않고 동작을 반복합니다. 뭉친 어깨 근육을 풀고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기가 어려운 분들은 팔꿈치가 어깨 높이에 오는 정도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복근 자극도 되는 운동이니 복근에 힘 풀지 않고 자세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아령을 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령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때에는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리 뒤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도 뒤로 살짝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보내는 백스텝을 반복해줍니다. 여기에서 다리를 백스텝할 때 두 팔도 뒤로 같이 뻗게 해줍니다. 이때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 팔 뒤쪽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팔을 뒤로 뻗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펼쳤다 굽혔다 하는 동작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마찬가지로 물병 들고 하면 됩니다. 물병만 들고 해도 팔 뒤로 보내기 동작을 반복하면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팔 뒤쪽 근육이 다음날 뻐근할 수 있습니다. 아령이 무거울수록 운동 강도가 높아지므로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령을 들고 할 때에는 동작을 빨리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오버헤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와 팔 들기를 결합한 동작입니다. 스쿼트를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 낮게 앉아서 운동 강도를 높여도 됩니다. 살짝만 앉아도 괜찮으니 동작 반복합니다. 스쿼트 자세가 불안한 분들은 뒤에 의자를 두고 의자에 엉덩이를 터치하면서 올라와도 됩니다. 의자가 너무 낮다면 의자에 방석을 겹쳐놓거나 쿠션을 두어서 의자 높이를 더 높여주세요.
팔을 위로 뻗을 때 발 뒤꿈치도 같이 들어주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됩니다. 기지개를 켰을 때처럼 온몸에 피가 갑자기 잘 도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세는 천천히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이펀치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섭니다. 무릎은 살짝 굽힙니다. 한 발씩 스텝을 밟습니다. 오른쪽 발을 바닥에서 뛸 때 동시에 오른쪽 팔도 위로 뻗어줍니다. 지금까지 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씀으로써 전신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위로 팔을 뻗는 동작은 군살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 어깨가 뭉쳐있는 분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등이 나도 모르게 굽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작을 반복하면 굽은 등도 펴주는 스트레칭도 되니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슬로우 버피입니다. 마지막 자세입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어줍니다. 한 발씩 뒤로 뻗어 팔굽혀 펴기 자세를 합니다. 다시 한 발씩 팔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만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동작입니다. 복근에 힘주고 합니다. 슬로우 버피는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 가장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입니다.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며 다리를 뒤로 뻗고 일어나는 자세에서 복근과 하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벌떡 일어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손목이 아픈 분들은 주먹을 쥐고 엎드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가면서 손목과 팔뚝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땀나게 운동이 되시는지요? 땀을 흘리는 만큼 보람도 들고 그보다 더 좋은 점은 여러분의 멋진 몸의 탄생이겠죠. 관절에 부담 없이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걷기나 수영을 생각합니다. 걷기나 수영 둘 다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다음에도 운동을 하고 싶지만 고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익한 여러 운동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